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1강 공무도화가 그리고 모죽질환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공무도화가를 살펴본 다음에 모죽질환가를 살펴볼 건데, 일단 두 작품 모두 짧은 편이라 쉬운데 공무도화가와 달리 모죽질환가는 좀 더 현대어 풀이가 어려워요. 현대어 풀이가 문제에 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현대어 풀이를 꼭 해봐야겠죠. 고전시가에서 현대어 풀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문제에서 여기를 밑줄 치고 이 부분을 현대어로 풀이하시오 이렇게 수능에 출제되진 않죠. 하지만 내신에서는 출제될 수 있고 현대어 풀이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기가 더 쉽잖아요. 따라서 현대어 풀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고전시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막 한자도 너무 많고 지금 안 쓰는 이런 아래아 같은 것들도 많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기가 힘들어서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도 고1 때 고전시가 고전소설을 정말 싫어했어요. 고전소설도 마찬가지로 한자가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 고전소설은 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 홍계월전을 보면은 개월이라고도 나오고 평국이라고도 나오고 원수라고도 나와요. 이 세 개가 다 홍계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헷갈리고 읽기 싫고 그러죠. 갑자기 고전시가 얘기하다가 고전소설로 갔는데, 여튼 선생님은 원래 고전시가를 싫어했는데 고2 때 문학 선생님 때문에 고전시가를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고2 때 시험 범위에 정철의 관동별곡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관동별곡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고 한자도 진짜 엄청 많아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선생님께서 관동별곡 만화를 나눠주고 현대어 풀이를 엄청 꼼꼼하고 자세하고 재밌게 해주시는 거예요. 관동별곡 만화 아마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때 그 만화를 보면서 선생님이 막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관동별곡을 얘기해주니까 너무 쉽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 이해했으니까, 다 아니까 현대어 해석 이거를 안 보고선 그냥 현대어로 혼자 빈 지문에 이렇게 써봤어요. 해석 한 줄 한 줄 써봤어요. 그랬더니 해석이 다 되는 거야. 너무 뿌듯해서 고전시가 뭐야 쉽네 재밌네 이런 성취감이 생겨서 그때부터 고전시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현대어로 풀이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고전시가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되고 고전시가의 주요 특징들도 자연스럽게 배경지식으로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부사시사 공부하고 상춘곡을 공부했어요. 그럼 이 두 작품 다 계절적 배경이 나오고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작품을 접해서도 이 시어 만약에 녹음이라는 시어가 나왔어요. 그럼 녹음 여름과 관련된 시어였는데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이 고전시가에서 현대어 풀이의 중요성은 계속 고전시가를 설명할 때마다 할 것 같아요. 물론 현대어 풀이할 때 단어 하나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절대 못 푸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문제에 뭐 힌트가 있고 보기에서 힌트를 제시하잖아요. 이제 실전 시험에서 현대어 하나 모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대어를 안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현대어 풀이 꼭 직접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석을 옆에다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튼 말이 길어졌는데 이거는 모죽지랑가고 공무도화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공무도화가는 사운사구체의 한시입니다. 엄청 짧죠? 1행부터 볼게요.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제 임을 어이할꼬. 엄청 짧죠? 물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화자가 임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죠. 근데 임이 기어이 물을 건넜어요. 여기서 물은 화자와 임의 이별의 원인에 해당하죠. 그리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대요. 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거죠. 3행에서의 물은 사별의 원인이 됩니다. 1행에서 3행까지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물의 상징적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기출문제를 잠깐 보자면은 2번에서 첫 행이랑 둘째 행이랑 셋째 행의 물의 의미를 묻고 있죠. 6번도 마찬가지죠. 물이 지닌 이미지의 변화 과정을 묻고 있고, 14번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 있어요. 내신 시험에서. 첫 번째 행에서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는 이별이었고 세 번째 행에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답 5번이에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행에서 이제 임을 어떻게 하나 라고선 서리적 표현이 나타나 있죠. 여기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시적 물의 상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적 화자의 정서도 변화해요. 1, 2행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근심, 걱정, 불안감, 초조함 이렇게 나타나는데 3, 4행에서는 체념, 안타까움, 절망감, 한탄의 정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출제돼요. 맞는 내용이죠. 이렇게 공무도화가를 살펴봤습니다. 쉽죠? 이 글의 주제는 임을 잃은 슬픔이 되겠습니다. 짧아서 쉬운 편이긴 하지만 짧은 만큼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지필고사에서 여러 작품과 묶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자면은 이렇게 20번과 같이 긴 제시문이 등장을 하고 이 제시문을 토대로 물의 의미를 유추해보는 이런 이렇게 문제의 길이가 조금 있는 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나온 다른 작품과도 비교하겠죠. 이렇게 정지상의 송인이랑 비교하는 문제도 있고 월명사의 제망매가, 정지용의 유리창, 그리고 뭐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라는 작품, 물이 나타나는 작품이랑 대상의 죽음이 나타나는 작품, 이런 비슷한 작품들이 보기로 많이 제시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죽지랑가를 볼게요. 우선 이 작품의 제목 모죽지랑가는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유사한 작품으로 찬기파랑가가 있어요. 이 노래는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근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죽지랑과 기파랑 모두 화랑에 해당하고 두 작품은 모두 신라시대 향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모죽지랑가는 찬기파랑가랑 비교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죽지랑을 어떻게 추모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간봄 그림의 간, 모든 것아 우리 시름. 간 봄을 그리워하매 모든 것이 우리의 시름이다. 모든 것이 서러워서 시름한다는 거죠. 여기서 간봄은 죽지랑이 살아있던 시절, 죽지랑과 화자가 함께했던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죽지랑이 부재하는 상황이니까 시름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에요. 아람 나토샤운, 이거는 아름다운 나타내신이란 뜻이에요. 죽지랑의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온 살쭌 얘는 주름살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이 앞에 나온 아름다움과 대조적인 의미겠죠. 아름다운 모습이랑 살쭌은 주름살이니까 늙은 모습이잖아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은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예요. 대조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가 사용됐어요. 이렇게 죽지랑의 모습을 떠올려요. 눈 돌이킬 사이에 만나 뵙도록 하리다. 죽지랑은 이미 죽었는데 만나 뵙도록 할 거래요. 죽은 사람과의 재배를 소망하고 있죠.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납니다. 신라시대 작품들은 윤회 사상이 많이 드러나죠. 낭이여 하고선 죽지랑을 부르고 있어요. 그릴 마음에 여울길 다본마을에, 여기서 다본마을은 다북숙 우거진 마을이에요.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낭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 다북숙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그리운 마음은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죠. 여기서 길은 죽지랑과 재회하러 가는 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다북숙 우거진 마을은 무덤이라는 의미로 보기도 하고 죽지랑이 없는 세계 또는 죽음의 세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죽어서 죽지랑과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죠. 다른 세상에서라도 죽지랑과 재회할 것이라는 믿음과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딱히 어려울 거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지필고사에서는 이 현대어역이 없이 이렇게 원문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원문만 보고서도 현대어 풀이를 술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모도화가 문제를 풀어볼까요? 22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송인이죠.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직접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4번입니다. 윗글과 보기 모두 특정 청자에게 하소연하는 듯한 어조를 구사하고 있군. 윗글에서 임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이라는 청자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임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기에서도 특정 청자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번도 볼게요. 윗글은 보기보다 이별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대요. 윗글을 보면은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그런데 이미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서 돌아가고서 이별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이게 다예요. 따라서 윗글이 더 이별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죠. 2번. 보기에는 윗글과 달리 공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군. 남포라고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 있죠. 적절하네요. 3번. 윗글의 물과 보기의 물은 모두 화자의 슬픔과 관련이 있군. 윗글에서 물은 화자와 임을 이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의 슬픔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보기에서 물은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르려나.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결 보태나니. 여기에서 물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해마다 눈물을 대동강에 보탤 거니까 라고서 말하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그만큼 내가 임과 이별로 엄청 울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물 마찬가지로 화자의 슬픔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네요. 5번. 윗글과 보기 모두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윗글에서 어이얇고 보기에서 어느 때 마르려나. 다 서리적 표현이죠. 이 서리적 표현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죽질환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윗글에서는 죽지랑의 부재에 따라서 시적화자가 슬픔을 느끼고 있죠. 모든 것이 서로가 씨름한다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는 기파랑의 부재에 따라서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느껴곰 바람에 여기서 느껴곰이 흐느끼며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창기파랑가가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기파랑가가 이렇게 느껴곰 바람에 이슬발간다라리 이렇게 시작하는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3번처럼 열침에 나타난 다리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해석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양주동 해석이고 이 모죽질환과 해석한 사람이 동일하게 해석한 내용이고 방금 10번에서 본 이거는 김환진 해석이에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1번 볼게요. 신라시대 팔구체 한가에 해당한다. 얘는 팔구체 한가지만 얘는 이렇게 줄에서 알 수 있듯이 10줄이잖아요. 19체 한가에 해당하죠. 그리고 19체 한가의 특징인 9번째 구, 낙구의 감탄사로 시작하는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2번, 감탄사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한다. 이 보기에서 감탄사의 기능이 바로 이거죠.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하는 거. 하지만 윗글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4번, 시적 대상을 본받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다.
두 작품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지만 보기에서는 기파랑의 인품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갓을 쫓고 싶다. 시적 대상을 본받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적 대상을 본받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나는 것은 보기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실현과 역경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시여가 드러난다. 바로 눈이에요, 눈. 여기서 눈은 시련과 역경, 고난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시련과 고난, 역경이 있어도 그 작가지 나무가 높아서 고가를 덮지 못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윗글에서는 시련과 역경을 뜻하는 상징적인 시여가 드러나 있진 않습니다. 살쭌, 주름살인데 시련과 역경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쭌은 단순히 그냥 늙은 모습을 말하는 거지 시련과 역경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비약이에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도화가랑 모죽지랑가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번을) 풀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2번입니다. 가는 공무도화가고 나는 모죽지랑가죠. 가, 나는 모두 자연물로 화자의 심리를 비유하고 있다. 가에는 물이라는 자연물이 나오고 나에서도 다북숙 우거진 마을이라는 자연물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연물들이 화자의 심리를 비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2번, 가, 나에는 모두 화자의 근심과 연관된 인물이 직접 언급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임과의 사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낭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임과 낭이 바로 각각의 화자가 근심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이죠.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2번이 그래서 맞습니다. 3번, 가는 대화를 통해, 나는 독백을 통해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모두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고 있지만 상대방과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화자가 심리적으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4번, 가는 반어적 표현으로, 나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가에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없어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가는 시각적 심상으로, 나는 청각적 심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이미 물을 건너는 이 모습이 나왔으니까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나에서 청각적 심상과 관련된 요소는 나타나지 않아요. 따라서 틀렸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시가 1강 공무도화가와 모죽지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